반갑습니다, 피디님. 오늘은 나랑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동생이고 이제 사업 파트너이기도 한데 나보다 배달 쪽이나 유통 쪽에 조금 경험치가 많은 지인분입니다. 근데 본인이 좀 스스로 본인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해서 강씨 정도로 표현하면 괜찮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내가 오히려 막 물어보거든. 내가 답답하고 모르는 부분 분야에 대해서 배달에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은 배달 노하우나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강 대표님 지인분 중에 외식업을 처음 하는데 화면속으로 공유주방에서 투자비 막 한 2, 3개월에 뽑고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그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거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내가 찾아가서 그 친구를 그 질문 막 폭격을 막 쏟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긴 하는데 사실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좀 오늘 그런 전반적인 노하우들을 내가 좀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가장 답답해 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도 사실 배달을 몇 군데 하고 있지만 배달만으로 매출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게 나한테는 너무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 왜냐면은 기존에 선점하고 자리 잡은 매장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따라가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가장 많이들 아는 뭐 치킨집들이나 유명 떡볶이나 이런 네임드들 빼고는 도대체 어떻게 매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사실 이게 가장 답답해요. 저는 그래도 이제 배달 브랜드를 두세 개 이상 런칭을 해봤고 지금도 다 합쳐서 한 100개 정도를 지금 운영 중인데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배달 브랜드를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사실 준비를 하고 그런 걸 돌려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워낙 이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고 대신 이제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이게 코로나를 접어들면서 이 시장이 엄청 활성화되고 그 사이에서 플랫폼이라든지 라이더분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수취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죠. 중간에 좋았던 적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매장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 좀 유리하게 굴러갔던 기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초창기에는 그 카테고리를 그 한식, 일식, 중식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러프하게 잡았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상위 노출을 하는데 뭐 경매 시스템이니 뭐 이런 좀 어떻게 합리적인 광고비 책정으로 매출만 나오면 안정적으로 이익을 들고 갔던 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느낄 때 애초에 그걸 설계를 잘못한 본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팔아서는 절대 사장님들이 돈을 못 벌어. 근데 그거를 뭐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 맛집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좀 과도한 홍보비를 좀 책정한다든지 이해도가 완벽하게 있지 않으면 이거 진짜 해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핵심적으로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샵앤샵들을 하면은 그 샵앤샵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근데 편차가 분명히 있잖아요. 잘 나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면 안 나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럼 잘 나오는 분들은 무엇을 잘해서 잘 나오고 있는가가 사실 좀 제일 궁금해. 이게 뭐 저희도 직영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이제 그런 곳에 있어요. 밀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곳에 가면 엄청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경쟁 상대의 수가 결국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점주분들 중에 시골에서 높은 매출을 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브랜드들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큐레이팅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본인들의 인원 효율을 고려해서 좀 안 맞는 거는 빨리빨리 그 교체를 하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정말 기억나는 점주분이 샵인샵을 9개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방에서 9개 브랜드를 운영한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네.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 주방은 아니고 고깃집이었는데 주방은 좀 넓었어요.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손님은 안 오고 배달 브랜드 막 이렇게 받기 시작한 거죠. 이모분이 동시에 막 두세 명씩 해가지고 매출 한 7, 8천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는 없죠. 아니, 내가 궁금한 거 좀 몇 개 물어볼게. 그 부산에서 소개해줬던 지금 배달로 잘하고 있다는 동생이 나한테 추천해줬던 방식이 나는 예전에 이제 배달의 민족 그 깃발비가 지금 현재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원보다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나름 그게 이제 온라인상 임대료 온 거잖아 배달에 비하면. 그러니까 나도 막 많이 꽂을 때는 한 3, 4개 막 이렇게 꽂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또 4, 50만 원을 온라인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 근데 그 친구 내 기억에 남았던 게 한 20개 꽂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달 시장은 음식 장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따라 알고리즘 노출하는 방식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불리하죠. 질문을 그럼 변경해 볼까? 아니 선생님께서 지금 새로운 브랜드를 가맹을 만들었다고 쳐요. 깃발 몇 개 꽂을 거예요? 이게 깃발이라는 게 하루당 계산이 되거든요. 깃발이 하루당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 꼼꼼하게 하시는 사장님은 예를 들어 깃발 5개면 점심 때는 이쪽에 노출을 시키고 저녁 때는 저쪽을 노출을 시키고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유일하게 하면서 깃발당 그 효율이라는 거 존재해요. 저희는 사실 저희 점주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깃발 효율이 좋은 뭐 그런 것들이 분석해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옮겨가며 테스트를 계속 하다가 나의 배달 권역 안에 있는 효율 좋은 지점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얘기하자면 사실 지금은 좋은 브랜드를 찾는 눈을 가지는 게 그냥 무조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샵인샵이라는 문화가 어찌 보면 그나마 점주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본사가 홍보를 잘하고 컨텐츠를 잘 짜여 있어도 흔히 뭐 대기업들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 같은 데 가면 그런 말을 해요. 뭐 30%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안 됐을 때 우리가 안게 될 그 리스크가 너무 큰데 사실 배달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은 어찌 보면 창업 비용이 부족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그 우리 현 시장에 맞는 거 아닌 거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너무 위약금이나 이런 게 너무 세거나 창업 비용이 너무 세거나 이제 이러면 사실 그 한 번 한 번에 소모되는 자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서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본사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안목을 키우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브랜드를 볼 줄 알고 우리 상권에 맞는 것들을 접목할 줄 알면 아직은 그래도 됩니다. 망해서 문을 닫았다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는 매출에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극복해 나가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나 뭐 이런 거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셔도 사실 이 될까 말까인데 그런 거 안 하시고 막 기다리면 좀 높은 확률로 좀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공감이 가고 이게 뭐 난 이게 사실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